자, 이번 시간 누구야? 범인이 누구야? 일부러 얘기 놔뒀지.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얼마나 되죠? 인구수가 약 80억이 넘는다, 그죠? 80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 그 중에서 실제 이제 대륙을 한번 볼까요? 우리 기준으로 했어. 좌측에 어디가 있나요? 이게 뭐죠? 아프리카가 있죠, 그죠? 그 다음 유럽이 요렇게 있죠, 그죠? 유럽. 그 다음 이 옆에가 뭐가 있나요? 우리가 있는 아시아가 있다. 아시아. 그 다음 이 아래쪽에 어디 있나요? 아시아 요렇게 인도가 요렇게 되어 있겠죠? 이 아래쪽에 호주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뉴질랜드 이렇게 있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퍼시픽이 있겠죠? 태평양이 있다. 태평양 건너는 어디가 있나 하면 캐나다가 있겠죠? 여기 뭐죠? 캐나다 옆에 북쪽에 동토. 러시아에서 미국이 뭐 했나요? 구입한 거, 땅, 알래스카. 여기는 인구가 거의 없죠, 그죠? 거의 없는 거, 아주 적어요, 그죠? 없다 하면 안 되고. 이쪽은 말 그대로 아메리카입니다. 아메리카인데 이 캐나다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중미, 여기 미국이죠. 그러면 북미, 북중미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래 뭐가 있나요? 멕시코가 있죠, 그죠? 멕시코. 그 다음 브라질. 그 다음 여기는 칠레. 그 다음 뭐가 있나요? 이쪽에 우루과이 하고 등등의 남미의 나라가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극동이잖아요. 동쪽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좀 크게 그려야 되겠지. 이렇게 일본은 좀 작게 그리고, 그죠? 그럼 우리나라를 내가 부각시키고 있다. 크게 그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잘 안 보면, 자, 여기는 미국 초강대국이 있다. 여기는 어디가 있나요? 중국이 있죠. 그 다음 그 위에 러시아가 있죠. 세계 초강대국들이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 있다. 그 옆에 또 어디가 있나요? 일본이 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 다음 여기는 어디가 있나요? 이쪽이 인도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죠? 응? 중국이 이게 참 설명하기만 한데, 지금 통계적으로 나온 거는 14억 3천만 명이 어디 살고 있느냐? 인도예요. 14.3억이에요. 중국은 13억 8천 이렇게 얘기해요. 뭐 13억 5천. 어디가 많아요? 인도가 많죠. 외부로 나타나는 통계적인 거는. 근데 실제 이제 중국에는 등록되지 않은 인구가 많이 있죠. 그 이유가 중국에서 너무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한 명만 나와서 잘 기르자 해서 거의 한 명만 등록하는, 특히 공무원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중국하고 인도하고 같다 보면 둘이 합치면 얼마예요? 요금에도 30억이죠. 전 세계 인구가 82억인데 30억이에요. 40%가 요 두 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식량이 인도하고 중국에서 전 세계의 40%를 생산해야 되겠죠. 그죠? 자급자족 한다는 원칙 하에 그렇게 되나, 이 말이에요. 안 되고 있다. 그럼 뭐예요? 만약에 미국은 어때요? 미국 인구가 얼마죠? 3억 5천이죠? 3.5억이다. 근데 국토 면적으로 보면
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몇 배예요? 우리 남한의 99개, 100배예요. 우리 인구가 얼마예요? 0.51억 5,100만이죠, 그죠? 그럼 미국 몇 배예요? 우리 7배죠. 7배인데 땅덩어리는 몇 배예요? 100배 크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인구에 비해서. 그러면 농업 강대국은 어디냐? 미국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 아시아에서 일본이 인구가 1.2억이에요. 그럼 여기 다 합치면 얼마예요, 지금? 30억하고 32억, 그죠? 32억, 방글라데시 3억, 그죠?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아시아의 인구들이 그 외에 카운트 되지 않은 인구들이 요 두 나라 제외하고 5억이 넘어요. 그럼 아시아의 전 세계 인구가 60%가 여기에 있다. 아시아에. 현실이 이래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봅니다. 만약에 미국이 또는 캐나다가 브라질도 엄청난 면적을 갖고 있어요. 실제 이제 작물 경작 면적으로 보면은 미국보다 더 큽니다. 미국은 동토, 알래스카 동토죠? 여기 작물 경작 안 됩니다. 그죠? 안 되고, 여기 가운데는 또 사막이에요. 작물 생산 안 됩니다. 그래 주로 이제 서부 쪽, 동부 쪽, 남쪽 이런 쪽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중부 이제 일부 네브라스카, 영어는 니브라스카 이렇게 발음하는데, 거기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이런 쪽에 해서 미조리, 오하이오 이런 쪽에서 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실제 작물 재배 면적이 30%만 돼도 엄청난 규모다. 우리 면적의 30배 면적에서 작물을 생산합니다. 주로 생산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콘이겠죠, 옥수수. 그 다음 소이빈이겠죠, 콩이겠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선플라워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여기서 생산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수박부터 시작해서 멜론, 재배 안 하는 작물들이 거의 없어요. 이 기후대를 잘 보면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작물들을 다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생각하는 게 인건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 뭐 한다? 머신을, 기계를 이용한다. 지금 여러분들 미국에서 생산된 기계, 수확기라든지 파종기 양이 다 보시면 뭐 하느냐? 전부 오토매틱이다. 그래서 버튼만 딱 누르면 얘가 경운 작업부터 하죠. 그 다음에 파종은 이제 주로 헬기를 합니다. 유인 헬기 있죠? 헬기를 타고 가면서 쫙 종자를 뿌리면 갑니다. 2km, 3km까지 갔다가 쉔 날아와서 종자물 로딩해서 실어서 다시 쫙 갑니다. GPS 달려있기 때문에 파종 한 구역, 하지 않은 구역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어때요? 가다가 100m 가면 너무 집 땅, 또 200m 가면 전봇대 있고, 항공파종 됩니까? 안 됩니까? 불가하죠, 그죠? 그래서 전혀 시스템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쌀로 보면, 여기 우리나라는 했죠, 그죠? 좀 드러나게 해야 안 되겠나? 다른 나라 좀 지우자. 우리나라만 확실히 드러나게 합니다. 자, 오늘도 똑똑 좀 더 키울까?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벼가 재배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이 제주도는 사실 벼를 거의 재배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알죠? 제주도 왜 재배 안 할까요? 화산해토라서 물을 가두기 어려워. 물대에 놓으면 쫙 거의 다 빠져버려. 그래서 주로 업랜드 크랍, 밭작물을 거의 하고 있다 이거죠. 얘기를 주실해도 오늘 엄청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쌀을 이제 최근에 연간 380만 톤을 생산을 하죠. per year, 1년에, 그죠?
그럼 1인당 우리가 쌀을 얼마나 먹죠? 약 53kg per person per year죠. 1년에 53kg, 밀가루는 35kg, 4kg 정도 먹고 있다, 그죠? 그러면 쌀은 지금 남아돌죠? 남아돌고 있어요. 그래서 쌀값 파동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폭락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데 밀은 어때요? 밀은 우리가 35kg 먹는다 했죠, 1년에. 근데 자금률이 몇 프로라고? 몇 번 했잖아. 자금률 몇 프로? 쌀은 100%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실제는 우리가 의무 물량을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95%, 92%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만 톤을 수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밀은 우리가 0.5%밖에 작업이 안 돼요. 그러면 99.5%는 어디서 수입해야 되겠죠? 그죠? 어디서 수입한다? 주로 미국, 캐나다에서 수입을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밀은 우리나라는 안 와. 어디로 간다? 다른 나라로 가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밀 생산이 전혀 안 된다고 가정하면 밀 생산량이 부족해지잖아. 그죠? 부족해지면 어디게 미국계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캐나다계 이쪽으로 다른 나라로 간다. 그럼 어디? 주로 유럽에 가겠죠. 여기 유럽은 내가 언급을 조금밖에 안 했는데, 유럽 하면 주로 이제 저머니, 독일하고, 그죠? 독일, 프랑스, 영국, 이 주축이죠. 핵심은 독일하고 프랑스가 가장 많이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농업 선진국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조상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남반구와 북반구를 나눌 때, 잘 그려야 돼. 우리나라 너무 크게 그려. 우리나라 여기 있다 치고, 여기로 둘러갑시다.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붉은색으로 칠한 게? 이 이퀘이션. 이 적도입니다. 적도. 적도는 영도죠, 그죠? 영도, 여기가 가장 기후적으로 봤을 때 더운 지역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탕수수란 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 요리할 때 가장 많이 넣는 재료, 조미료 뭐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또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설탕이죠, 그죠? 설탕을 가장 많이 여러분들 소비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가공하는 데 들어간 거는 거의 설탕 표현이 좀 격하게 하면 칠갑이에요, 칠갑. 달달이 한 맛 나는 거는 다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아이스크림 또 뭐 있나요? 그 동그란 거 뭐고 하여튼 거의 다 그래요.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붉은색 나고 푸른색 나고 하는 거. 여러분도 좋아하대. 요 정도 두께 되는 거 있잖아. 그렇다 치고 시간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거의 뭐다. 빵도 마찬가지고 일반 김치 담는데도 그러하고 과자 선액 거의 과자 선액 같은 말이지. 거의가 이 설탕이 다 들어가네. 이 설탕이 그럼 어디서 재배되느냐? 이 적도 부분에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하는 그런데 이 북이 남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여기서 한 15도 위로 아래로 북이 남이 15도 정도에서 이렇게 재배가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슈가케인 그 사탕수수는 열대 작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 또 재배해보지 하니까 재배가 안 되죠, 그죠? 월동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적지가 있다. 작물 재배할 때는 적지가 있다. 그죠? 그래서 적지는 그러하다. 그러면 주로 이제 브라질, 멕시코 이쪽에서 생산된다. 이렇게 얘기되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북반구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남반구로 가면 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있죠, 그죠? 호주. 근데 호주 땅이 넓긴 해도 우리나라보다 50배 이상 크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4 내지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95%, 96%는 무슨 땅이란 얘기예요? 사막이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란 거예요. 그 나중에는 효용 가치가 있겠죠. 이쪽으로 브리스벤이라는 데 가면은 광물, 천연 물질들이 엄청나게 생산되죠. 그죠? 그런 거는 별개로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95%가 채 안 된다. 5%가 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땅은 넓은데. 그 아래쪽에 이제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있죠. 그죠? 뉴질랜드는 이게 남반구로 보면 우리하고 위도가 거의 비슷해요. 우리 남한하고 한반도하고 거의 비슷하대. 그러면 우리는 가을이면 거기는 봄이고, 우리가 여름이면 거기는 겨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반구와 북반구의 차이는 그렇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시아에서 전 세계 인구가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식량 자급률을 따져봤을 때는 어떻다? 40%가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은 나중에 미국, 캐나다 또는 프랑스, 독일에서 수출을 안 하게 될 때 딱 블락시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량 수출 수입이 제한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전 세계 인구의 60%가 살고 있는 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서 토지 경작 면적이 적거나 작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전쟁보다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뭐 하자? 식량은 나오나? 식량은 자족을 해야 된다. 그 기반은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식량은 안보다 하는 거예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기근이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안 먹고 살 수 없죠? 한 달이 뭐야? 이틀, 3일, 일주일? 그게 식량이에요. 그래서 식량 안보가 그만큼 중요하다. 식량 안보는 기본적으로 뭐하다?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식량이 안보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예. 군사적인 무력 충돌보다 더 위험한 게 기근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물학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아웃라인을 그려봤습니다. 그려봤는데, 가장 곡물을 또는 작물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당연히 미국,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이제 생산되는 작물들을 잘 보면, 이거 지울까? 자, 미국은 아까 얘기했죠. 콘, 옥수수, 소이빈, 옥수수, 콩, 그 다음에 선플라워, 해바라기, 이런 애들이 주종을 이루고, 그 다음에 뭐냐면 채소류 있죠. 그죠? 채소류는 뭐, 양배추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캐비지, 이런 애들, 채소류를 재배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주곡 메이저 크랍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베지터블에 있어서는 캐비지, 양배추. 캐비지가 어디 좋죠? 양배추가 어디 좋죠? 위가 안 좋은 사람들, 혹시 위 안 좋은 학생이 있으면 손 들어. 그런 김치 대신에 양배추를 먹으면 돼요. 양배추 어떻게 요리한다고? 데쳐서 먹으면 돼. 그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이니까 할 줄 알아야 돼, 요리를. 농산업이 그거 직접 요리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야, 계속 내가 양배추 삶아서 먹기 귀찮다, 힘들다 하니까, 이제 양배추가 몸에 좋다고 하는데 그 성분이 뭐냐 해서 우리는 사이언스를 하니까 추출을 해내겠죠? 추출을 해서 뭘 만듭니까? 약을 만들겠지. 그죠? 아니면 식품을 만들어서 식품 등록 식약처에 등록을 해서 그 성분 요걸 한 캡슐을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먹는다. 그죠? 딱 뜯어서 먹으면 위가 좋아진다. 해서 위 다스리는 무식이, 저식이 이렇게 해서 마케팅을 한다.
그게 우리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에서 가공, 가공에서 유통까지.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생산은 1차 산업, 가공은 2차 산업, 유통은 3차 산업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다. 그래서 6차 산업이다. 또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그것도 6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차 산업이란 말이 태동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산업은 여러분들이 내가 양배추 하나를 얘기하면 양배추가 위에 좋다 한마디만 던지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뭘 그려야 된다? 4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양배추를 가지고 산업화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돼야 돼. 그럼 내가 자본금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이걸 제품을 하나 개발하겠다. 그래서 마케팅은 어떻게 하겠다 등등까지 4학년까지 내가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학 시간은 여러분들이 절기별로, 절기가 몇 절기가 있죠? 절기가 뭐죠? 오늘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꺼내 얘기를 했죠. 그죠? 지금 이 미국 작물 생산하는 거 얘기하다가 계속 우리는 이 순환 시스템에 가는 거지 하나를 특정해 놓고 그것만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시계로 그린다면 1년은 시계가 12시간 있죠. 그죠? 오전 오후. 그래서 한 바퀴 돌면 12시간, 두 바퀴 돌면 24시간 되죠. 그죠? 근데 이걸 이제 해로 한 해로 1년으로 바꾸면 1년이 12달 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고 가장 짧은 날이 하지다. 역으로 얘기하면 낮이 가장 긴 날이 하지고 짧은 날이 동지다. 그죠? 그러나 봄에 가장이 아니고 밤낮이 길이가 같은 날이 뭐다? 춘분이다. 그죠? 가을이 밤낮이 길이가 같은 날을 뭐라 한다? 추분이라 한다. 그죠? 그래 했잖아. 그래서 이걸 한 달을 두 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해보니까 몇 개다? 24개가 나오더라. 1년이 12달이니까 이걸 절기라 한다. 그죠? 지금 입동이 엊그저께 지났잖아. 일주일 정도 됐지. 그죠? 이제 겨울이 시작된 거예요. 설립. 그죠? 들어간다 이 말이죠. 어디로? 겨울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름이면 여름, 하, 입하 이렇게 얘기를 한다 했잖아. 입춘이면 춘, 그죠? 봄에 들어간다 이 말이고, 그죠?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계절을 절기로 겨울이다 느끼기 전에 이미 뭐 한다? 그 절기는 시작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육상을 한다 하면은 웜업을 하죠. 워밍업. 그죠? 달리기 하기 전에 달리는 건 얼마나 달려요? 예를 들어서 1000m를 3분 30초 여러분도 3분 20초 만에 뛰지. 뛴다면은 웜업은 얼마나 해요? 적어도 아무리 적게도 30분 1시간 몸을 풀어줘야 되죠. 체조하고 거기 이거랑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데 입구 이렇게 쓰잖아. 그죠? 그죠? 요게 가장 그만큼 중요하다. 절기에 들어서는 데 있어서는 그걸 미리 느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절기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뭐 한다? 요게 이제 동지지만 그 전에 여기 가을에 파종해서 주로 이제 이 늦은 봄 또는 여름에 수확하는 작물은 무슨 작물이다? 월동 작물인데 이게 특징이 뭐다? 주로 겨울 작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기억이 안 나? 자, 여기는 그러면 가을에 파종해서 늦 봄 또는 이런 여름에 수확하는 작물이 뭐가 있죠? 주곡, 메이저 크랍은 주로 밀, 보리, 그죠? 호밀, 귀리 이런 애들이 있다 했잖아. 그죠? 사료작물은 뭐 이탈리안 라이그라서라든지 이때 파종해도 되고 넣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요거 얘기하니까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보리도 그렇습니다만 가을에 파종하지 않고 이렇게 봄에 파종한단 말이에요. 봄에 파종하면 얘가 꽃이 피고 열매를 못 맺어. 꽃이 안 피운단 말이죠. 꽃도 안 피고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잎만 줄기만 이렇게 무성한다.
이게 뭐다 얘기했죠, 그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 가을에 파종해야만 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게 보리나 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그걸 다른 말로 파성이라는 거예요. 파성. 가을에 파종해야 된다 하는 파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리적으로 따져보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죠. 왜 밀이나 보리 이런 애들은 가을에 파종해야 되는 거, 봄에 파종하면 왜 열매를 못 맺는가? 이게 얘가 가지는 특징이라. 근데 이걸 생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러시아의 라이셴코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과거에는 미국한테 꼼짝 못했잖아. 뭐 때문에? 밀가루 때문에 식량이 없으니까 추우니까 밀 재배가 안 돼. 밀을 가을에 심었어. 눈이 많이 와서 이만큼 덮어버렸어. 그 밀 수확이 안 돼. 밀이 어디 가는지 안 보여. 다 얼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 미국한테 원래는 군사 무기 쪽에 러시아가 수학이나 이게 더 발달했습니다. 초기에는. 근데 미국은 뭐 급속도로 발전하죠. 그건 러시아는 어때요? 인구 수도 그렇지만은 처하고 있는 환경 자체가 너무 동토 춥고 그래서 작물이 안 되니까 어때요? 일단 식량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환경도 문제가 되니까 발전이 더딘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식량을 지원을 많이 받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을에 심은 것은 눈이 덮이거나 얼어 죽지만 않으면 얘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겨울에 너무 추워. 그러니까 봄에 파종하면 어떨까 해보니까 봄에 한 거는 잎만 무성하지 꽃이 안 피고 열매도 안 맺는데 잎만 무성한다. 그걸 이제 이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안절자자에 가지지자 이렇게 누울자 가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셴코라는 사람이 그러면 과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한번 추적을 해봐서 조사를 해봐서 싹을 그러면 자 내가 그걸 얘기하기 전에 답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IQ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라이셴코처럼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자,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떤 실험을 할까요? 지금부터 브레인스토밍 1분을 줍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은 손들어서 답하면 돼요. 일단 끄고. 자, 1분 주었으니까 답 구한 학생. 정답 아니라도 관계없어. 이 학교 다닐 때는 틀려야 돼요. 틀려야 기억이 오래 남아. 온도를 다르게 해줘요. 온도를 어떻게? 여름에 이제 온도를 낮게 해보고 가을에 파종하고 온도를 높게 설정해요. 온도를 높게 설정한 결과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온도를 가을에 파종하고 온도를 높게 해주면 계절이 아니라 이제 온도에 따라 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구나. 그렇지. 그건 온도는 맞았어. 근데 높게 해준다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있잖아. 가을에 파종한 거하고 봄에 파종한 거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가 작물 입장에서 볼 때 가을에 파종한 거는 일단 발화가 되어서 요만큼 자랐죠. 요만큼 자란 상태에서 겨울이 와서 그 겨울을 넘겨서 봄이 온 거야. 그걸 월동이라 그러죠. 그죠? 윈트링, 영어로 하면 오버윈트링이라 그래. 오버윈트링이 된 상태야. 그러면 우리로 치면 한 2월 말 3월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러시아로 보면 4월, 5월쯤 되겠지. 그러면 그 시즌이 오니까 얘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봄에 심으니까 4, 5월에 심으니까 얘가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고 잎만 무성하고 줄기가 축 늘어지고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봄에 심은 거하고 가을에 심은 거의 차이는 가을에 심은 애가
요만큼 자라서 뭘 경과했다는 거예요? 겨울을 지났잖아. 저온을 경과했잖아.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차 생각난 게 뭐냐, 소위 히트 오픈된 거지. 이걸 봄에 심는데 싹을 틔워. 싹을 틔워서 저온을 한번 경과시켜보자. 해보니까 얘가 정상적으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게 됐지.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지금 봄에 심어도 뭐 한다? 밀을 수확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형님 밀 좀 주세요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식량 이제 작업 자족이 되는 거예요. 그 식량 안보를 확보를 한 거죠. 그게 뭡니까? 하는 과학자의 아이디어, 연구, 궁금증에서 해결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파성을 깬다 얘기죠. 가을에 심어야 하는 파성을 깬다. 그래서 이것을 봄을 만들어서 꽃이 피게 한다 해서 춘화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겠죠? 춘화철이 영어로 하면 버널리제이션. 그래서 춘화철이 소위 버널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심어야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봄에 심을 경우는 싹을 틔워서 어떻게 한다? 저온을 경과시켜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걸 이제 소위 춘화철이 파성을 깨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조금 더 깊게 가면 여기서 이제 녹체 춘화라는 거죠. 녹체. 이제 푸르게 되었을 때 저온을 경과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종자에서 또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쨌든 그 방법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되지만 기본 개념은 꼭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어디서 여기까지 가느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살고 있다. 그런데 식량 작업은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거의 미국, 캐나다, 그리고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밀은 또 추가로 순환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쪽에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프랑스, 독일 이쪽에서 농업 강대국, 선진국이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순환 사이클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전쟁보다 무서운 기근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것을 자국에서 식량을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 그것이 식량 안보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량 안보를 이제 추운 지방에서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이렇게 이제 춘화철이부터 시작해서 생산을 어느 지역이든 기후에 큰 영향 없이 재배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할 게 우리가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대별로 나누면 적도가 있다. 적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한 15도, 20도 요 이내가 뭐다? 아열대 기후다.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슈가케인, 사탕수수는 주로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브라질, 멕시코, 주로 이제 브라질에서 사탕수수가 거의 생산되고 있죠. 그죠? 여기서 생산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땅덩어리만 크다고 해서 작물이 다 생산되느냐? 이 알래스카는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동토입니다. 그죠? 동토고, 이 호주도 사실은 땅은 넓지만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전체의 4%도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옥수수라든지 해바라기, 콩 이런 곡물 가격이 지금보다 2배, 3배로 폭등을 하게 되면 호주가 그냥 안 있겠죠. 그죠? 지금은 기온 차이에 의해서 또는 사막화돼서 또는 안반이라서 작물을 재배할 수 없지만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작물을 재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궁금증이 드는 게 하나 없나요? 뭐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아프리카. 이 아프리카, 이 친구들은 뭐 하고 있냐, 이거? 여기는. 여기는 지금 작물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제대로 재배가 된다, 안 된다? 재배가 안 되죠? 이 아프리카는 이 작물이 재배가 안 되고 있다, 이 말. 이건 왜 안 될까요? 아프리카도 이쪽에 나이지리아하고, 또, 이런 뭐지? 나이지리아, 케냐, 그죠? 케냐 수도가 나이로비죠. 마라톤 잘 하는 데가 거의 다 여기예요. 커피도 이어서 많이 생산한데, 지금은 우리 아시아의 라오스, 베트남 이쪽에서 많이 생산되지만, 이쪽에서 많이 되고 있어요. 여기 인구도 엄청 많아. 기본적으로 한국가가 1억이 넘어요. 그러면, 식량 작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의 기근에 허덕이는 나라는 여기 남아프리카. 이쪽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여기는 잘 살아요. 그 외에는 거의 안에 사막이고 동토고 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작물이 제대로 재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식량 안보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82억 인구 중에서 그 이쪽에서 기근이 허덕이는 나라들이 있고, 아시아도 이제 남아시아죠. 동남아시아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쪽에서 식량 안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쪽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그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이런 이제 서부 쪽, 동부 쪽보다는 서부 쪽이 사실은 개척하기가 좀 쉽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 가서 농업 기술을 전파를 하고 또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가 나가 있어요? 포이카라는 거 들어봤죠? 여기 있는 학생들도 아마 파견될 수 있어요. 우리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이 코이카 외국에 가서 실제 체험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술이 있으면 이런 데 가서 농업 기술을 전파를 하고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과거에 이제 경북대 김순건 교수님이 옥수수 박사님인데, 옥수수를 이제 이 나이지리아에 가져가셔서 한국에서 신품종을 만든 것을, 그래서 이제 옥수수가 여기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는 요만해. 요것도 겨우 요만큼 생산돼. 근데 이제 김승건 박사님이 가져가서 이만해. 여기서는 굶고 사는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거의 굶어. 근데 이만한 거 옥수수를 만들어내서 하니까 뭐 어때요? 일단 배가 부르죠. 그러면 이분들이 누구를 찾겠어요? 추장님, 하느님을 찾겠어요? 김승건 박사님을 찾겠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노벨상 후보에도 여러 번 오르신 분이 아프리카 가서 봉사를 참 많이 하셨죠. 어쨌든 이게 뭡니까?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식량 생산에 관한, 그리고 스마트 농산업에 관한 지식은 세계 탑 수준이다. 그러면 이제 모든 물은 위에서 밑 아래로 흐르듯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순환이 되거든요. 물도 그렇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다시 바닷물, 강물이 위로 증발하고 해서 순환이 돼야 뭔가 이 세계가, 이 전체 인구가 같이 공존할 수 있다. 자연 순환도 마찬가지듯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노하우들도 다 이런 쪽까지 전파돼야 세계 평화가 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량 안보가 달성이 될 수 있다까지 얘기를 하면서 다음 첫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